자, 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정말 야심찬 선언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딱 하나 아주 강력한 목표를 내걸었죠.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 약속, 실체가 뭘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겠죠.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말이 모든 논의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주가 좀 올려볼게요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체질, 그 근본부터 싹 다 바꾸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5천입니다. 5천. 지금 지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잖아요. 와, 정말 상징적이죠. 이 숫자 하나가 나오자마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들까지 전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코스피 5천, 과연 실현 가능한 아주 담대한 비전일까요? 아니면 그냥 선거 때나 나오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계획의 시작점은 뭐니 해도 한국 증시의 아주 오래된 숙제죠.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없애는 데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들이 돈은 정말 잘 버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비슷한 회사들보다 싸게 거래되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동안이나 우리 증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라던가 주주들을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행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기술적인 이유 중 하나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 미국 기업들은요. 회사가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려요. 그럼 당연히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오른쪽 한국 기업들은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꾸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는 거죠. 유상증자 같은 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 가치는 점점 묽어지는, 희석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디스카운트를 반대로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 이 계획은 과연 뭘까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 집안 단속이에요. 낡아 빠진 규칙들을 확 뜯어 고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부 체질을 개선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그 첫 번째, 규칙 바로잡기의 핵심은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면요. 와, 정말 파격적이에요. 먼저 이사들이 이제 회사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요.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회사가 사들인 자사주는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마디로 깜깜이 경영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바로 미래를 건설하는 건데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제조업 시대를 확 열었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해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고속도로, 바로 AI 고속도로랑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쫙 깔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삼겠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구체화한 게 바로 5극 3특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수도권에만 몰려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전국의 5개 거점 도시랑 3개 특화 도시를 딱 정해서 거기에 AI,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도시들을 아까 말한 AI 에너지 고속도로로 촘촘하게 다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계획만 들으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마냥 뜨겁지만은 않아요. 왜냐?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대자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익명으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봅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아니 도대체 왜들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걸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에 이명박 정부도 747 공약의 하나로 똑같이 코스피 5천을 약속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바로 다음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결국 임기 말에는 코스피가 2000선 지키기도 벅찼습니다. 이 뼈아픈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에요. 현실의 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중국 경제는 또 어떨지,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잖아요. 거기다 북한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또 안으로는 아까 말한 상법 개정 같은 거 재계에서는 반발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 중인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그럼 한 발짝 물러서서 해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5천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목표는 뭘지 지금부터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유안타 증권에서 내놓은 2026년 코스피 전망인데요. 물론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무려 5,200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시장 분위기만 좀 받쳐주면 코스피 5천이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정작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그러니까 S&P나 무디스 같은 곳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이 펀더멘털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튼튼하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 5천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깃발 같은 거고요. 그 깃발 너머에 있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 거죠. 바로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뒤바꿔서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 즉 리레이팅 시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네, 목표는 5천이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추진되는 여러 개혁들이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 하는 점 말입니다. 이 개혁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